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완성한 그 영상을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최종 영상으로 렌더링하고, 그 렌더링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출력 영상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완성했던 영상 중에 사진 무빙 효과라는 영상이 애프터 이펙트가 있죠.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와서 어페처티를 갖고 투명도로 사라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페이드업 효과가 적용된 텍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컴포지션은 20초로 제한된 재생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8개의 이미지가 사용됐고, 그리고 여기 그 오디오 파일, 즉 배경음악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영상입니다. 저는 그 애프터 이펙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많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애프터 이펙트에 되게 기본적인 기능들만 갖고도 굉장히 뛰어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 어려운 그 기술에 집착하지 마시고, 쉬운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활용 수준과 이거를 이해도를 계속 높여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와 각도 효과, 그 다음에 투명도 효과만 줘서도 이렇게 세련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그 속도에 대한, 그러니까 속도 이지인 효과를 주거나, 또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움직이는 그 베지어 곡선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효과를 주는 렌더링을 위해서 여기에 그 모션 블러 효과들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움직임 모션만 지정한 거에 비해서 훨씬 그 세련된 그런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저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장을 먼저 해야 되고, 저장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영상으로 출력하는 것, 즉 이것을 다른 말로는 렌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3-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방법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다양한 책과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익스포트에 add to Adobe Media Encoder라고 인코더 Q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dd to render Q로도 이걸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 Adobe Media Encoder Q를 통해서 출력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Adobe Media Encoder가 출력을 위해서 다양한 점검 기능과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디어 인코더를 권장을 드리고요. 원래 그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설치하게 되면 미디어 인코더가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인코더는 어디서 설치를 할까요? 먼저 이거를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출력한다는 지정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to Adobe Media Encoder Q,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미디어 인코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출력을 지정한 그러한 그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 미디어 인코더가 뜨는데 잠시 우리가 미디어 인코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뭐 포토샵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도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 찾아보시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죠. 그리고 인디자인도 되어 있고 제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군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미디어 인코더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설치가 되어 있고, 근데 만약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요 밑에 이게 프로그램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라이트룸이라든가 애니메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사용을 자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인코더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설치를 클릭하시만 하면 금세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미디어 인코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인코더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프리미어 설명을 할 때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미디어 인코더는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까 익스포트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은 보통은 그 프리미어에서는 익스포트 그 출력 대화 상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미디어 인코더로 대기열로 보내라 이러한 그 단추를 누르면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막바로 출력 영역에서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막바로 이 미디어 인코더를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아웃풋 그러니까 익스포트 대화 상자가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넘어가게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 이펙터에서는 주로 이것에 대해서 이걸로 거의 출력을 하니까 이걸 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크게 이거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영역과 프리셋 브라우저 영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출력을 할 그러한 프로젝트 파일의 목록이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출력 실행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출력이 여기서 진행되는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메뉴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메뉴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익스포트 명령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이제 출력할 영상의 포맷입니다. H264는 MP4 파일의 출력 이미 저기죠. 이걸 클릭을 하니까 익스포트 세팅스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건데, 만약 여기서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상황형 단추를. 근데 만약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예 이런 출력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 대화 상자는 프리미어에서도 그렇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익스포트 세팅스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이 소스에 관한 사항이고, 소스를 탭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미리 보는 이런 창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의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좀 해보시면서 제대로 됐는지 이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종종 이 끝나는 재생 시간이 틀린다거나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20초 재생 영상이라고 확인하시면 이제 여기서 별 문제가 없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포맷을 지정했으니까 이걸 저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 형식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각각마다 다 나름대로 되게 의미들이 있고 쓰임새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 편집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기를 원하고요. MP4 파일을 가장 많이 쓰고 무난하기 때문에, MP4 파일은 보통 이제 IBM이나 애플 컴퓨터나 어디서나 무난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역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영상 편집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프리셋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해서 세팅을 다 맞춰 놓은 일종의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유튜브 FHD 1080 요 프리셋이라 그랬죠. 이걸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이제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규칙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에 최적화되게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좋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은 비메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영상 플랫폼인데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영상 플랫폼인데, 거기에 맞는 그러한 프리셋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요것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최적화된 그런 방식.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방식에 최적화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러한 영상에 대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나머지는 여기 엑스포트 비디오나 엑스포트 오디오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고, 만약 프리셋을 유튜브 FHD로 하셨다면 별다르게 책정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면 다시 익스포트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손볼 때, 근데 여기서 요걸 클릭하시면 또 목록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최종된 영상을 저장할 장소와 그런 것을 지정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종 영상의 이름과 폴더를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고, 여기서 지금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방법,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출력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이제 스타트 큐를 단추를 클릭하시면 바로 출력이 재생될 건데, 그럼 이 옆에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영역입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영역은 어떤 영역에 사용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여기서 직접 드래그해서 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구름 느낌 타이포라고 하는 이러한 애프터 이펙트 영상을 만약 직접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찾아서 요걸 그냥 드래그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뜨고 이렇게 컴포에 저기를 하셔서 OK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럼 바로 이것도 출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막바로 익스포트를 명령을 내려서 오는 방법과, 아예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 파일만이 아니라 프리미어 파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리셋을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미 mp4 파일이라든가 H264라든가 유튜브 FHD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 프리셋을 여러 개를 우리가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에 내려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마도
뭐 비디오 앱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비디오 앱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뭐 페이스북에 최적화된 형태로 출력한다거나 트위터에 최적화된 거, 그다음 유튜브에 최적화된 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지정을 했죠. 유튜브 FHD를 지정했죠. 그럼 만약 페이스북 FHD로 만약 지정한다면 요거를 프리셋을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만약 페이스북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고, 안 돼, 만약, 나는 둘 다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가져다가, 요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두시면은, 이렇게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FHD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요 컴포 밑에다 갖다 놨기 때문인 거고, 만약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페이스북도 요걸 가져다가 요 위에서 만약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드래그해서 갖다 대면 플러스가 되죠. 위에다가 아예 덮어버리면은 위에 게 없어지고 요 밑에다가 살짝 내리면은 요것도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영상을 출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프리셋 방식으로 뭔가를 여기서 직접 지정해서 복수로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도 또 하나의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크게 출력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보자면 첫 번째 방식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익스포트 명령을 내려서 미디어 인코더로 가져와서 출력을 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프리미어를 열었든 안 열었든 상관없이 그냥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리셋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형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세 번째 방식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되게 단순한데, 여기서 만약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실행 단추만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이 한꺼번에 출력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은 요 두 개의 영상이 출력되는 중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것이 2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이 좀 저기가 되는데 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죠? 앞에 게 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뒤에 것이 이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출력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출력된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 그대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탐색기가 열리고, 그 탐색기 내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영상이 완성된 게 여기 출력이 됐네요.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다른 영상들도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최적화된 영상인데, 그리고 앞서서 보았던 요 영상으로 한 거조차도 이거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출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상에 따라서 아까 이거 컴포 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것은 이게 페이스북 영상으로 돼 있고 그 후에 거는 유튜브에 최적화된 영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출력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좀 포맷을 좀 맞춰서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로 그냥 유튜브 포맷에 맞춰서 하시셔도 되고, 아니면
그 형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만약 이것을 없앨 때는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리무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서 리무브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리무브를 클릭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연이어서 계속 작업을 할 때가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둔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하거나 그 다음 영상 출력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영상 편집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종료할 때는 뭐 아시겠지만 종료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닫아서 다시 이 그 종료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출력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방식은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눌러서 그러니까 Add to Adobe Media Encoder를 클릭해서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드린 것은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드래그해서 이제 그 출력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프리셋에서 여기서 이제 프리셋을 이용해서 더 추가로 다른 형식의 파일을 출력하는 세 번째 방식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익스포트 대화 상자가 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요 형식 부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프리셋의 요 영역을 클릭하셔서 바로 아웃풋 익스포트 상자를 창을 열어서 이제 그 직접 지정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웃풋 파일에서는 요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서 아웃풋 세팅스 대화 상자 열렸죠. 여기서 확인하라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서 마지막에서는 아웃풋 파일에서는 이제 여기서 클릭하셔서 저장할 곳에 대한 폴더를 지정하고 저장할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행 단추를 눌러서 출력을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 아웃풋 파일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탐색기가 열려서 출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출력, 즉 렌더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단은 초보 시절에서는 출력에 대해서 요 정도 이제 그를 충분히 방법을 이해하시고 요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공부하시면서 해나가면 되지만 원리는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고 그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출력을 하게 되면 사실 아주 영상 편집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하죠. 저는 영상 편집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편집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막 갑자기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고 와서 마지막에 영상을 렌더링할 때 그 기쁨이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렌더링 할 때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지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을 많이 출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